안녕하십니까. 6월 30일 마감 시황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잔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잔고는 1611만원이고요. 플러스 28만원입니다. 어제 그 인상가 17% 폭락하면서 그 300만원씩 갖고 있었었는데요. 그 손실이 40만원 나왔었는데, 오늘 그래도 좀 만회를 했습니다. 플러스 28만원으로 마감을 했고요. 어제 제가 방송할 때 너무 그 멘탈이 멘탈이 나가버려가지고 방송을 좀 약간 횡설수설하는 그런 방송을 했었는데, 또 오랫동안 제 영상 보셨던 분들이 또 그 제가 힘들어하는 부분에 대해서 또 조언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댓글에. 그래서 상당히 힘이 됐고요. 그 중에 이제 한 분이 해주신 그 조언이 그게 상당히 좀 많이 와닿았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어제 제가 큰 손실 봤던 게, 인산과 이 종목에 너무 집착을 하고 있다가 이거 17% 빠지면서 여기서 손실이 되게 컸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정받고 나서 이 정도 됐을 때, 적어도 비중 조절은 했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300만 원을 잡고 있는 게 아니고 한 100만 원 정도로 비중을 줄여놓고 그다음 빠지고 나면 밑에서 추가로 더 잡는 이 방법을 했어야 되는데, 제가 생각이 너무 한쪽으로 많이 가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으로 인해서 좀 손실이 컸고, 그래서 요 부분은 이제 어제 정말 그 충격을 한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좀 승부를 걸듯이 무리하게 확 들어가는 이 부분을 좀 자제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6월 말까지로 이 한시적으로 해놓다 보니까, 6월 말까지 해서 이게 그 1500에 시작했으니까요. 1700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1680까지 갔다가 지금 다시 내려와 버려갖고 1600 그 20몇만 원이었죠. 그래서 이제 그 1700까지를 만들어서 그러면 이제 플러스 200만 원 되니까요. 그렇게 이제 그 하려는 생각이 좀 강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좀 무리하게, 한 발 물러서는 게 아니고, 조금 무리하게 배팅을 하다가, 그게 딱그 떨어질 만한 자리에서 조금 빠진 것도 아니고 추락해 버렸고요. 대응을 잘못해 갖고 완전히 그 멘탈이 나가버리는 그런 상황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또 좋은 경험이니까요. 앞으로 이제 조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심을 해야 되겠다, 이런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댓글 주신 분들 감사하고요. 그리고 제가 6월 말까지 이제 전업 투자를 잡았는데, 오늘이 6월 마지막 날이죠. 그래서 이제 그 현실적으로 전업이 끝나는데, 가족들하고 어제 저녁 먹으면서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했었습니다. 해가지고, 그 당장 그 주식을 끝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원래 계획은 이제 6월 달까지만 전업하고 7월 달에는 이제 예전에 그렇게 했었는데, 직장 구해가지고 일자리 구해가지고 일하면서 주식을 이제 그 틈나는 대로 틈틈이 해서 이제 부업으로 이렇게 이제 하려고 잡았는데, 아직까지 뭐 하고 싶은 일을 딱 잡은 것도 아니고 해서 7월 달에는 이제 두 가지를 병행할 생각입니다. 일자리도 구하면서 주식도 계속 하고. 그래서 당장은 지금 하고 있는 이대로 방송을 갈 겁니다. 가는데 가끔씩 이제 일이 생기면 방송을 건너뛸 수도 있다는 거, 그 사전에 안내는 하겠습니다. 제가 뭐 내일 무슨 일이 있어서 뭐 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방송이 좀 불규칙하게 그렇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뭐 유튜브로 해가지고 어느 정도 또 가능성이 있으면 이쪽에 또 집중할 수 있는데, 지금 그 구독자가 5,000명이 안 되죠. 그래서 적어도 10,000명은 넘어가야 이게 또 좀 되는데, 그래서 일단 뭐 구독자도 그렇고 해서 이쪽으로 그 어떤 수익이 많이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투자해서 이제 수익을 좀 얻으려고 해봤는데, 지금 제가 그 1월부터 6월까지를 쭉 보면, 1, 2, 3월은 그 정말 그 가는 종목만 가는 달이었죠. 레인보우 로보틱스 뜨면서 그냥 로봇 관련주가 계속 갔었고, 그 다음 AI 계속 가고, 그 다음 2차전지 계속 가고, 1, 2, 3월에 로봇 안 가지고 있고 AI 안 가지고
그 2차전지 안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저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남들 다 저쪽에 가 있는데 혼자서 다른 쪽에서 엄청나게 고생하다가 대신에 이제 짧게 손절을 하다 보니까 큰 손실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1, 2, 3호를 보냈고 4월 달에 이제 그 주도주들이 좀 흐트러지면서 뭐 그냥 로봇 2차 전지 AI 이렇게 가다가 거기서 이제 흐트러지면서 다른 쪽으로 시세가 넘어오면서 제가 조금 제가 하는 방식이 조금 먹혔던 것 같고요. 그래서 수익이 조금 났었습니다. 제가 못했던 이유가 AI 같은 종목들이 막 올라가면 최근에도 이런 일이 있었죠. 제가 이 뷰노하고 루닛 같은 이런 종목들 계속 올라갑니다. 방송에서도 이 루닛 좋다고 계속 어저께까지만 해도 이 루닛 뭐 어마어마한 성장성을 가지고 있다 뭐 이런 쪽으로 계속 방송이 나왔었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 실적이 안 나온다는 거.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500억씩 1년에 500억씩 장사가 까먹고 있는데, 물론 이제 말은 맞습니다. 이게 뭐 뷰노 같은 이런 종목이 내시경 같은 거 이런 거를 컴퓨터로 분석해가 어쩌고 저쩌고 해갖고 앞으로 그게 많이 모든 병원에서 이 장비들이 다 쓰이게 됐을 경우에 이 회사의 가치는 어마어마하다. 그것도 전 세계 수출해가지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병원들이 이 뷰노에서 만든 그 인공지능을 이용한 그런 엑스레이 촬영을 가진 이런 일을 한다. 그러면 이 종목은 아마 100만 원 넘어가겠죠. 애플부를 능가하는 그런 종목이 될 겁니다. 근데 그 미래 이야기고 당장 수익이 안 나오니까 못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으로 인해서 제가 많이 어려움을 겪었었고요. 그래서 일단 4월에 약간 희망을 받고 5월달에 마이너스 나면서 이것도 아닌가 이런 갸우뚱했었고, 그리고 실제로 6월달에 1680까지 갔을 때 그때 이제 좀 이거 잘하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이제 희망을 봤었는데 조금 긍정적인 부분은 쭉 봤을 때 초반에 조금 안 좋았다가 후반으로 가면서 조금씩 방향을 잡아가는 듯한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 마지막 날이니까 전업이라고 제가 했던 마지막 날입니다. 방송을 월요일도 하긴 하는데 일단 전업으로 제가 표현했던 마지막 날이니까 6월까지의 결산은 대충 해보는 거죠. 시장이 좋았기 때문에 수익이 났다 이렇게 보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6월달 같은 경우에 약간 올라가다가 계속 하락을 했거든요. 지수상으로 보면 코스닥도 어떤가 한번 볼까요? 코스닥도 6월달에 조금 오르다가 지금 계속 후반에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게 뭐 상승하는 흐름은 아니었었거든요. 4월달도 마찬가지로 올라가다가 확 꺾였는데 여기서 시작해서 올라갔다 꺾였죠. 근데 4월달도 수익이 났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시장이 좋았어 수익 났다 이렇게 보기는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1, 2, 3월이 손실이 났는데 1월달에 시장이 이만큼 올라갔죠. 2월달에 올라갔고 3월달에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1, 2, 3월 시장이 이렇게 올라갈 동안에 저는 마이너스를 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하는 방법이 시장이 좋으면 수익 나고 시장이 나쁘다고 손실 나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제가 하고 있는 이 방법이 처음에는 방향을 못 잡아갖고 많이 애를 먹었고 이제는 이제 조금 경험치가 쌓이다 보니까 대응하는 부분에서 조금 나아지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6개월 동안 해가지고 최종 수익은 111만 원입니다. 1,500으로 시작했거든요. 1월 1일 날. 그래서 111만 원 수익이고요. 요런 상태로 이제 투자하고 그다음 일자리 구하는 거 하고 이런 것들을 병행해서 7월 달은 조금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당분간은 그냥 제가 안내가 없으면 뭐 내일 방송 쉰다 이렇게 안내가 없으면 그냥 그대로 하는 걸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 생각이 좀 많습니다. 어제 충격만 안 받았더라도 좋았었는데 어제 충격 받는 바람에 제가 진짜 완전히 좀 무너져 버린 그런 날이었습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와서요. 시장에 대한 생각입니다. 항상 그랬지만 제가 느꼈던 부분, 제가 생각했던 부분을 그대로 쭉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제 유튜브를 할 때 최초에 시작했던 이유는
환경왕후 TV 같은 데도 전문가들이 많이 나오고, 그 다음 유튜브에도 그 전문가들이 하는 방송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유튜브 하기 전에 구독자 많은 사람 한 세 사람 정도로 제가 봤었는데요. 다들 잘하세요. 엄청난 수익이 나더라고요. 아마 그분들이 제가 지금 한 3년 돼 가니까 그런 수익을 계속 보면서 3년 지났으니까 지금 아마 몇십억대 혹은 몇백억대 재산을 그 불렸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만약 그 방식을 그대로 해갖고 수익이 계속 났다면. 근데 한 가지 의문이 들었던 게, 과연 저렇게 따라 하면은 수익이 나는 것인가 하는, 여기서 이제 제가 의문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유튜브 방송을 하게 된 이유는 있는 그대로 하는 걸 다 한번 오픈해서 보여주는 방법을 해보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계좌 오픈을 했죠. 이거 실제로 이 계좌를 이렇게 디테일하게 오픈하는 사람은 잘 없을 겁니다. 이렇게 오픈하기가 안 쉽습니다. 왜냐면 이 가지고 있는 종목을 이대로 다 오픈해 버린다는 게 심리적으로 엄청난 압박을 주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오픈하자 이러고 이제 잔고를 그대로 오픈하고, 그다음 매매했는 것도 요즘은 좀 그렇게 안 하지만, 시간이 없어서 짧게 하려고 안 하지만, 이거 구체적으로 얼마에 팔고 얼마에 사고 이걸 다 설명을 합니다. 그럼 이거하고 잔고하고 여기 있는 잔고하고 일치가 다 되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다가 기록을 하기 때문에 이건 어떤 뭐 조작이 불가능하죠. 실시간으로 그냥 방송 끝나자마자 바로 이걸 보여주기 때문에, 이 그 미래셋 대우 HTS를 제가 조작하지 않는 이상은 이거 이렇게 줘야 했는데 이걸 숫자를 내가 순간적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은 없죠. 그래서 이건 완전히 오픈하는 거고, 최초에 이렇게 오픈하면서 방송했을 때 댓글에 한 분이 그런 부분이 계셨어요. 그렇게 오픈해 갖고 방송하는 게 어디 있느냐, 이건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못할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댓글이 붙어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유튜브 하시는 분인가 이런 생각도 살짝은 했는데, 끝까지 계속 오픈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한 3년 넘은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 방송의 유일한 장점 하나는 잔고 오픈을 계속 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있었던 일을 그대로 다 표현하고 있다는 거, 이게 장점이 아닌가 싶고, 여기서 이제 수익이 받쳐줘야 신뢰성이 붙는데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꾸준한 수익이 안 나고 있다는 거. 들쑥날쑥 해버리니까 어떨 때는 맞는 것 같아서 따라 해보는데 그 다음 또 손실이 확 나버리니까 이제 보시는 분도 오락가락하게 되는 그런 상황. 그래서 이제 그게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고, 안정적인 수익을 올리려고 무지 노력은 했습니다. 노력은 했는데 그게 잘 안 됐고요. 조금씩 개선은 되고 있는데, 어제처럼 저렇게 하루에 40만 원씩 얻어맞는 저런 날들이 생기니까 이제 이 부분을 조금 보완을 해서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저렇게 한꺼번에 큰 손실 나지 않도록 그렇게 이제 최종적으로 방법을 찾으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말이 딴 데로 돌아갔나요? 예, 그래서 일단 다시 돌아왔어요. 간밤에 미정씨가 혼조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일단 그 GDP 성장률이 2.0으로 나왔답니다. 이게 예상치가 1.3인가 그랬는데 나중에 최종적으로 해보니까 2.0% 상승이 나와버린 거죠. 그러니까 국내 생산이 2.0% 상승했다는 얘기는 미국 경제가 생산이 잘 돼갖고 좀 그 돈 벌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우리가 우려했던 게 경기 침체가 되면 어떻게 하느냐, 이 걱정을 했는데, 이 수치만 봤을 때는 미국 경제는 탄탄하다, 경기 침체 없이 그냥 원만하게 넘어갈 것 같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경기 침체 우려감에 대한 악재가 해소돼 가지고 이제 약간 호재로 작용을 할 수 있죠. 근데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은행들의 그 스트레스 테스트라 그래갖고 저는 파산 막 일어나니까 전체 은행들을 다 이제 그걸 해본 겁니다. 만약에 긴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이 은행이 파산하느냐 안 하느냐 테스트를 해봤는데 20개 은행인가가 다 통과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충격 받아가지고는 은행이 안 넘어갈 정도로 탄탄하다, 이렇게 이제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다우가 0.8이나 올랐죠. 나스닥이 밀렸는데. 그래서 이게 은행주가 강하니까 다우지수 쪽이 올랐다, 은행주 호재로 인해서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전체적으로 보면 경제 침체 우려감으로 해갖고 미국 경제가 좋은데, 이게 이제 해석이 다르게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파월 연준 의장이 최근에 또 각국 연준 의장들 모여가지고 막 하는, 거기서도 원래 2번 인상하는 그게 거의 정확한 것 같다, 뭐 2번 인상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매파적 발언을 강경하게 계속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다가 경제가 좋으니까 실업률도 좋게 나와버렸고 다 좋으니까 연준에서 7월달에 올리고 올 연말에 한 번 더 올릴 것 같다,
뭐 7월 9월 가든지 뭐 7월 11월 가든지 여튼간 두 번 올릴 것 같다 이렇게 되니까 이게 이제 악재로 작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그 이 부분은 어떻게 갖다 해석하더라도 다 말이 돼버리는 겁니다. 경기 GDP 성장률이 안 좋게 나오면 경기 침체 우려감, 그럼 연준이 금리를 안 올릴 것이다 해갖고 호재 이렇게 이제 막 갖다 붙이는 거죠. 이게 어떻게 갖다 붙이더라도 해석이 다 되기 때문에 이 해석은 제가 봤을 때 큰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많이 올라갔으면 조정 좀 받고 좀 빠지면 다시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오르락내리락 이런 쪽의 흐름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시장이 제가 이 그 나스닥 같은 경우에 여기서 이렇게 올라갈 때는 확실히 상승할 것 같다 해서 6월달에 제가 풀배팅으로 여기서 실어가지고 수익이 좀 많이 났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솔직히 방향이 지금 그 예측이 안 됩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기 때문에 그래서 상당히 좀 그 힘든 상황, 수수료만 날리고 오락가락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건 좀 더 그럴 것 같습니다. 이게 7월 며칠 날인지 모르겠는데 FOMC 또 회의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금리 부분에 대한 이야기 나올 때 이때까지 계속 이제 이거 갖고 오르락내리락 할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제 한 가지 재료가 남았다면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7월 달에 그 평화 협정 뭐 회의를 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독일 언론이 밝혔는데요. 이 부분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건 하나의 호재성 재료로 남을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반격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 것 같고 러시아가 지금 그 프리고진 반란이 일어나는 바람에 지금 상당히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거기에 군부에 있는 사람이 또 그 동조를 해서 같이 움직인 이런 것도 있고 해서 그 러시아 정보 당국에서 지금 막 조사를 하고 있고 프리고진 그 바그너 그룹 밥줄 끊으려고 지금 막 시도하고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바그너 그 용병들이 지금 우크라이나 전선에 지금 투입되어 있는 상태인데 여기서 뭐 자꾸 오락가락하게 되면 좀 혼란스러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상황이기 때문에 전쟁의 종전 협상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대충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건 일어나 봐야 하는 거고 그 정도의 재료가 하나 남아 있고 나머지는 연준에서 금리 올리느냐 안 올리느냐 7월 중순 가봐야 알겠다 대충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환율 아침에 1320원까지 가가지고 이거 좀 걱정스럽다 생각했는데 이게 또 지금 1318원입니다. 약간 안정을 찾는 그런 분위기고요. 나머지는 뭐 국채금리나 유가는 국채금리도 지금 3.858이니까 많이 올라갔습니다. 연준에서 금리를 올릴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다 이런 얘기죠. 이게 올라간다는 얘기는 이거 4점대 가까이 근접하면 기술적 급락하는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금리 인상 우려감이 극도로 이제 강해지면 국채금리가 확 올라가 가지고요. 4.0대로 가게 되면 그때는 이제 나스닥 지수가 하락하면서 기술적 하락 이렇게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때는 아마 비중을 좀 줄여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직까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현재 나오는 재료로는 경제는 탄탄한데 연준에서 금리 인상하는 이 부분에 대한 긴축 우려감이 계속 지금 작동되고 있다. 이런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환율 부분이 염려스러운 거는 이게 1300원 밑에 가 있다가 지금 1318원까지 갔는데 이게 지금 1300 뭐 30원 40원 이렇게 갈 걸로 예상을 했을 경우에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환율 자체가 문제되는 건 아니고요. 제가 봤을 때 외국인 매도가 나올까 싶어서 그게 이제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외국인이 지금 그 처음에는 삼성전자를 자꾸 사길래 지수 하락하는 걸 방어하기 위해서 삼성전자를 산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지금 지수 방어를 목적으로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일단 삼성전자는 계속 삽니다. 아직까지 계속 사고 있고 오늘도 거래소를 1600억 매도를 했는데 삼성전자를 샀거든요. 그럼 결과적으로 다른 종목을 그만큼 팔았던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 외국인이 삼성전자 빼고 나머지는 대부분 다 팔고 있다 이런 쪽으로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고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계속 사버리니까 지수가 잘 안 내려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내 증시도 코스피 지수로 보죠. 하락 안 하고 덜 올려버린다는 겁니다. 0.56%. 그러니까 외국인이 매도하고 뭐 환율 이런 걸로 해서 막 외국인 매도가 막 나오고 해서 지수가 쭉 빠질 이런 염려를 안 해도 된다는 얘기죠.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매수해갖고 방을 해버리니까 별로 안 빠지는 그런 상황이 돼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대신에 이제 선물을 그 1300억 매도하고 뭐 800에서 2000억대 매도했었는데 어제 2000억 아니죠 2조 정도 지금 외국인이 매도해 놓았을 겁니다. 아마
다 계산 안 해봤지만 선물을. 근데 어제 2천억 환매수하고 오늘 4천억 매수했기 때문에 외국인이 선물 매도해놨던 걸 조금 줄인다 이런 느낌으로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걸 이제 해석을 굳이 하자면 하방 쪽으로 배팅해서 지수 내려갈 때 뭐 이익을 얻기 위해서 인버스처럼 이 기관들이 인버스 매수하는 거는 이제 지수 하락했을 때를 생각해 갖고 이제 그 매수를 하는 거고요. 외국인이 선물 매도하는 게 내려갈 때 그 돈 벌기 위해서 매도하는 게 아니고 삼성전자를 비롯한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악재가 발생해 갖고 주가가 증시가 폭락하는 경우가 생기면 엄청난 손실이 발생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손실을 해지하는 차원으로 선물 매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매도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불안하다는 얘기죠. 주식은 왕창 가지고 있는데 삼성전자 때문에 지금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있는데 혹시나 뭐 돌발적인 어떤 뭐 러시아의 어떤 핵공격 위협 뭐 이런 게 돌발 악재가 터져가지고 증시가 급락해 버리면 거기서 오는 이제 엄청난 손실이 생기니까 그걸 방어하기 위해서 한 2조 정도 지금 좀 줄여갖고 한 1조 한 7, 8조 정도 되기 싶은데 그 정도의 매도를 해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매도는 하방으로 누르기 위해서 매도한 게 아니고 혹시 악재가 발생할 때를 대비해서 해지 차원으로 그냥 가지고 있는 거다 이런 의미로 보면 될 것 같고 어제 좀 줄이고 오늘 4천억 줄였으니까 위험도가 약간 낮아졌다 이런 정도로 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뭐 지금 아래쪽으로 계속 눌리고 있는데 외국인이 그 삼성전자를 자꾸 사가지고 지수를 방어하는 그런 그림이 나왔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 흐름은 대충 이 정도로 특별하게 제가 방향을 잡기가 상당히 힘든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제가 매매했는 거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수로 뭐 설명할 건 별로 없을 것 같고요. 어제 제가 넘어온 게 그 인산가하고 다산네트웍스였어요. 인산가 300만원은 시간에서 못 팔아가지고 잘 됐죠 오히려. 300만원을 어제 시간에 거래해서 이게 한 2% 정도 빠져버렸습니다. 그러니까 300만원 2%면 6만원 정도 나오죠. 그러니까 오늘 장 시작할 때 한 2만원, 6만원 정도 마이너스 나고 시작할 정게 돼버리니까 가뜩이나 손실 났는데 이게 시간에서 하락해버리니까 스트레스가 더 받았어요. 그러니까 본전이라도 오면 팔겠는데 시간에서 팔 기회를 안 줘가지고 그래서 못 팔고 그 300만원 가지고 있었고 그 다음 다산네트웍스라는 종목을 200만원을 신규로 매수했습니다. 약간 어제 시간에서 하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부터 먼저 설명드리면 그 아침에 이게 인상가가 5분봉입니다. 여기서 시작했거든요. 자, 이제 시간에서 하락했기 때문에 딱 떨어지죠. 떨어져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어제 시간에 마지막 가격이 2,525원이었던 것 같은데요. 여기서 딱 떨어져 갖고 여기서 움직였죠. 그래서 이제 이게 더 내려가면 이제 심각하니까 고민하다가 일단 줄이자 비중을 300만원 너무 많다. 그래서 2,570원에 2,570원이면 여기죠. 본전 가격에 그러니까 어제 종가 가격에 100만원을 먼저 탁 털어냈습니다. 200만원 정도는 참겠는데 300만원이 한 10% 빠지면 또 30만원 또 날라가니까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일단 오늘 약간 뭡니까 그나마 좀 좋았던 건 뭐냐면 그 뉴스 다 보셔갖고 아시겠지만 그 콜라에 들어가는 제로 콜라에 들어가는 무슨 그 성분이 달게 하는 성분이 그게 무슨 발암 물질 어쩌고 저쩌고 해갖고 뉴스 떠가지고 경인양행이 지금 오늘 9% 정도 뜨고 대한제당이 10% 정도 실제로는 더 많이 떴었어요. 이 설탕이죠. 설탕하고 경인양행은 사카린입니다. 보라 이거는 뭐 지불도 아닌 것 같고 사카린이니까 그 제로콜라에 들어가는 그 성분 좀 달게 하는 그 성분이 그 발암물질이면 사용을 못하게 된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상대적으로 설탕하고 뭐 사카린이 들어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끼워 맞춰 가지고 이거 어제 시간에서 상한가 급등했었습니다. 근데 이거 제가 봤을 때 논리적으로 좀 말이 안 되는 게 제로콜라라는 게 설탕 그 당 성분 줄이기 위해서 만들어낸 음료인데 거기다가 설탕 집어넣을 것 같으면은 근데 그렇죠. 그래서 이건 왠지 아닌 것 같았어요. 그 사카린도 제가 봤을 때 그거 뭐 옛날에 식혜 만들 때 막 쓰고 했지만 그것도 별로 몸에 좋을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이건 뭐 그냥 기대감으로 오는 것이 아니냐 생각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보라티알이 뭐 수입하는 그 재료 중에 그 대체하는 뭐 그 성분이 있다고 게시판에 막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조금 안심했던 건 뭐냐면 이 스토리 그냥 제 생각을 그대로 설명드릴게요. 대한제당하고 경인양이 아침 뜨면 얘도 올라갈 것 같았어요. 기분에. 그래서 아침에 보시면
아침에 이렇게 밀어 올리죠. 요 힘으로 그나마 인상가가 이제 이게 또 이제 연결되자면 보라티알이 천일염이니까 얘가 올라가면 인상가도 같은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 개념이니까 같이 따라 올라간다 이런 개념이 되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로 얘도 올라가긴 싶었는데 실제로 올라갔어요. 올라가지고 일단 300만 원 부담돼 갖고 여기서 100만 원 줄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200만 원 중에 요 위에서 팔았습니다. 2,710원에 요게 올라왔을 때 요거 팔면서 이제 역수로 안도감이 됐죠. 왜냐면 5% 올라갔으니까 손실이 확 줄었잖아요. 이게 5%보다 더 올라갔네요. 이게 지금 실제 지금 마지막에 5%니까 그래서 200만 원 가지고 있었는데 5% 올라가면 이것이 10만 원이 플러스가 되잖아요. 그래서 아 정말 다행이다 싶어서 여기서 이제 50만 원 줄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150만 원을 남겨놨고요. 그리고 마지막 종가에 와가지고 감생하니까 요건 뭐 150만 원 가지는 건 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50만 원을 다시 더 잡아갖고 결과적으로 200만 원 현재 남겨놓은 상태입니다. 정리하면 이제 그 어제가 300만 원 하락할 때 손절하고 밑에서 다시 잡아갖고 물려 있다가 오늘 올라갈 때 100만 원 팔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현재 지금 볼까요? 한 3.15% 현재 수익 상태입니다. 천만다행이죠. 그래서 이 종목을 지금 시간에서 다시 또 밀리고 있는데요. 어제 하락한 부분은 그 조금 오버였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후쿠시마에서 오염수 방류가 중단된다 이러면은 악재입니다. 이 정도 빠질만 해요. 이 정도까지 빠질 수 있겠죠. 근데 방류는 할 것 같습니다. IAEA 그 세계 그 원자력 기구 거기 그 의장이신 분이 우리나라하고 태평양 국가를 방문한답니다. 방문한 이유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하는 거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온답니다. 이건 바꿔 말하면 방류하겠다는 얘기가 되겠죠. 일본 정부에 지난번에 벌써 아마 이상 없다 했는데 일본 정부에다가 그거 전달했을 거고 지금요. 그럼 이제 7월 초에 그걸 이제 일본 총리가 보고 어쩌고저쩌고 하고 나서 이제 하겠죠. 그래서 걸림돌이 걸리는 거 하나는 일본 어민들을 설득하는 부분이 남아있다. 요거 하나 남아있습니다. 어민들 무시하고 그냥 확 해버리면 욕먹으니까 그거 달래기 위해서 무지 이제 애를 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하나만 빼면 오염수는 방류를 하긴 할 것 같습니다. 이게 그 일본도 그거 방류하면 안 좋은 줄 알면서도 굳이 하는 거는 어쩔 수 없이 해야만 하는 상황이 아닐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오염수가 방류되면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인상가 이 종목이 가장 저는 좋게 봅니다. 다른 것보다 지금 오늘 보시면 보라티알 내려가 버리죠. 이거 히말라야 핑크 솔트 이러는데 산에서 나는 그 암석 소금 이거 김장하고 이런 거 좀 안 맞을 것 같아요 왠지. 그리고 대상홀딩스 이런 거는 그 천일염 이건데 이거 큰 재미없을 것 같고 제가 이제 그 인상가를 왜 방류 후까지 재료 노출되고 나서까지 가져가려고 계속 생각하고 있느냐면 만약 방류돼 버리고 나면 그 방류되기 직전까지 소금이 계속 모자랄 겁니다. 지금 400톤 정부 그 비축분 꺼내는데 시간 길더라도 금전이니까 그냥 할게요. 그 지루하신 분은 빨리 끊고 그 하시면 됩니다. 장고 다 말씀드렸으니까. 그러니까 정부에서 400톤 방류하는데 하루에 50톤씩 방류해갖고 5824시 8일 동안 방류를 한답니다. 근데 그게 전국에 다 뿌리는 게 아니고 특정한 마트 이런 데를 지정해갖고 뿌리는 거죠. 그러니까 뿌리는데 아침부터 줄 서갖고 오전에 다 팔린답니다. 그것도 전국에 있는 그 시장에 다 갖다 풀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죠. 특정 지역의 마트만 파는 겁니다. 근데 다 팔려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소금 사야 되는 사람은 못 샀다는 얘기죠. 아직 7월달에 계속 비 오고 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방류할 때까지 소금 사야 된다는 압박감을 계속 가지고 있다. 이게 이제 포인트고요. 이렇게 해서 천일염 부족해지면 천일염을 이용해서 만드는 그 꽃소금, 맛소금도 부족해질 겁니다. 그럼 소금이 자꾸 부족해지면 사람들이 죽염이라도 먹어야 되겠죠. 이제 그 국 끓이는데 소금 넣어야 되는데 천일염도 없다, 맛소금도 없다 그러면 이제 간을 못하니까 그럼 비싼 죽염이라도 간을 하자 이런 느낌으로 해서 비싼 죽염이 팔리면 대박이다 이렇게 본 겁니다. 제가 본 거는. 그래서 이 종목이 대박 날 줄 알고 여기서 제가 잡아가지고 올라갈 때 여기서 수익 한번 봤었습니다. 보고 100만 원 갖고 있다가 어쩌다 보니까 여기서 지금 물려버렸는데 계속 지금 200만 원 정도로 가져가려고 하는 이유는 진짜 방류가 임박해지게 되면 소금 품귀 현상이 더 심해질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소금은 그 유통기한이 거의 없이 그냥 보관하기 때문에 살려는 사람은 넘치는데 소금이 없다는 얘기죠. 정부에서 지금 하는 거는 400톤 비축분 방류한다 이러면 도매상들이 창고에 재해놨는 소금을 정부에서 비축분 방류하면 이거 창고에 쌓아놨는 이 소금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
비싼 값 받아먹으려고 하다 못 팔아먹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해갖고 창구가 꺼내놔라 이거 압박하기 위해서 비축유 400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7월달 되면 12만 톤을 또 생산해갖고 푼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앞으로 많이 나오니까 너 도매상들 지금 사재기 해놓은 거 다 내놔라 이 압박하기 위해서 하는 모션이고요. 근데 이 도매상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그 정부 사람들이 그 당국자들 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안 짧습니다. 오염수 방류하면 그 방류하는 시점 이후에 소금은 안 팔립니다. 신안에 거기 사일 겁니다. 아무도 안 사먹는다는 얘기죠. 그 시점 이전 2023년 7월 이전 소금 이렇게 될 거라는 거죠. 그 마대에 탁 찍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소금을 창고에 넣어놨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방류될 때까지 기다릴 거라는 얘기죠. 최대한 기다려갖고 가격 많이 올라갔을 때 풀겠다 이런 의도로 있기 때문에 소금 부족 현상은 계속 생기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 의미로 요거 한 200만 원 정도 가져가자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 다산 네트워크스는 이거 전부 다 제가 지금 시간에서 다 내려오네요. 힘안 나고로 좀 올려주지. 다산 네트워크스는 200만 원 잡았는데 이걸 왜 잡았냐면 대다수의 사람들은 다산 네트워크스를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줄 알고 합니다. 오늘 시간 길더라도 제 생각 다 이야기할게요. 그 마지막 날 그냥 피날레로 1시간이 걸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 다산 네트워크스의 그 회사 관계자가 폴란드에서 우크라이나에 있는 그 관계자하고 만나가지고 협의를 했다 이거죠. 뭘 협의했냐면은 우크라이나 지금 전쟁 터져갖고 전력망이 다 망가졌다는 얘기예요. 통신이 아니고 전력망. 전기가 다 끊겼다는 얘기입니다. 이 전력망을 연결하는데 다산 네트워크스가 우크라이나 있는 회사하고 해가지고 하려고 협의 중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뭐 계약했다가 아니고 전쟁이 끝나야 하니까 그래서 협의 중이다 했는데 그 말에 놀래가지고 여기서 점상가고 상한감 더 들어갔습니다. 이 종목은 오랜 기간 동안 하락했기 때문에 이 회사가 그 5G 통신 뭐 이런 쪽인데 이거 보시면 주봉으로 보시면 이거 옛날에 14,000원대 가던 종목인데 계속 올라내린 거죠. 지금 한 7,000원대 있다가 또 계속 올라내린 겁니다. 거의 한 2년이 아니죠. 여기서부터니까 막 한 1년, 2년 반 정도 계속 하락만 했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일봉으로 보면 빠질 만큼 빠져가 더 이상 빠질 수 없는 상황으로 팔 사람 다 팔았다는 얘기죠. 그런데 재료가 터져버리니까 팔 사람은 다 팔아갖고 더 이상 팔 사람이 없는데 살 사람이 몰려드니까 점에다가 상한가 2번 가봅니다. 2번 가고 나서 그 다음 보니까 이제 너무 많이 올라오니까 매물이 이제 막 나오기 시작하죠. 여기 물려있던 사람들이 이게 웬 횡재냐 이래가지고 주봉으로 보면 대충 이렇게 되겠죠. 이까지 가니까 여기서 물려있던 사람들이 와 본전왔다 그러고 막 팔기 시작해갖고 눌린 거죠. 그래서 밀렸는데 이제 다른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하고 같이 운명을 같이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근데 삼부 토건이 대장으로 가다가 밀려버렸죠. 지금 이거 무슨 뭐 유상증자 저쪽으로 하면 이제 허드러져 버렸습니다. 근데 SY도 덩달아서 지금 삼부 토건 따라다닌다고 밀리죠. 최근 들어서 덕신하우징이 이제 외국인하고 기관이 그냥 막 밀어붙여가지고 저도 어제 여기서 먹고 나왔지만 어제 이 수익이 14%인가 15% 나왔는데 그게 그 인상가 폭락해버리는 바람에 그 수익이 다 묻혀버렸어요. 그 벌었는 거 다 묻어가고 마이너스 40만 원 나와버렸습니다. 그래서 자우지가 팔고 빠졌는데 이게 지금 보시면 기관이 계속 사고 있습니다. 다른 건 다른 사람 다 잡아버리기 때문에 잘 살 게 없고 재건 관련주 중에 그나마 실적이 탄탄한 종목이 덕신하우징입니다. 덕신하우징은 제가 여기서부터 계속 그 매매를 했던 종목인데요. 사고 나서 여기서 팔고 빠지고 다시 이렇게 했는데 실적이 워낙 좋기 때문에 데크플레이트고 이거 그 뭐죠 모듈 주택하고도 관계가 되고 하다 보니까 기관하고 외국인이 막 매수하면서 끌어올리는 거고요. 기관이 이제 신났죠 이거죠. 막 끌어올리고 있는 거고 오로지 다른 건 내려가도 얘는 올라가고 있을 정도로 돈으로 그냥 밀어 올리는 겁니다. 올라가고 있고 상대적으로 이제 삼부 토건이라는 게 밀리니까 다산 네트워크스도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니까 같이 따라서 내려온 겁니다. 쭉 내려와가지고 하락했는데 여기서 튀어오를 때 이때 이제 무슨 일이 생겼냐면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전역에 5G를 깔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52조. 어마어마한 공사라는 얘기입니다. 미국이 그 넓은 땅덩어리에 5G 터지게 하려면 그 통신 장비가 얼마나 많이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이거 터졌는데 그때 그날 올라간 게 와이어블이 상한가 들어갔고요. 그 다음 기가레인이 22%인가 급등했습니다. 이때 다산 네트워크스가 좀 올랐어요. 올랐는데 오르다가 했는데 이거 결정타는 누구였냐면은 그 한경화의 그 사회 보시는 분이 방송 중에 그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5G 관련해 가지고 미국하고 연관이 있는 회사는 다산 네트워크스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말이 맞는 말입니다. 정확한 말입니다. 이게 팩트거든요. 그러니까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나네. 좌우지간 그 아침에 올라갔다가 이날요 쭉 올라가다가 밀렸다가 막 하고 있는데 방송에서 다산 네트워크스의 자회사가 어디냐면 이 회사입니다. DGS라는 종목. 이거 이제 다산 네트워크스가 미국에 있는 나스닥에 상장된 이 회사를 이제 이거 지분을 획득한 거죠. 30 몇 프로가 지분 획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갖고 이 통신회사가 미국에서 통신업을 하고 있는 이 회사를 자회사를 가지고 있으니까 실제로 만약에 제 상상력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실제로 미국에서 5G 공사가 깔리면 이 회사가 뭘 하더라도 한 달이 걸치겠죠. 통신회사니까. 그래서 지금 매일마다 이 종목을 체크합니다. 근데 많이 안 오르고 어저께 1% 오르고 지난번에 0.5%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거 급등하는 날이 다산 네트워크 날아가는 날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속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매일매일. 장 끝나면 제가 첫 번째로 보는 이 나스닥의 이 종목을 먼저 봅니다. 옛날에는 그 엔비디아하고 테슬라를 먼저 봤죠. 그 엔비디아 그 AI 관련주 쪽이고 테슬라는 자동차에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 두 종목을 먼저 봤는데 지금 이 종목보다 먼저 보는 게 이 종목을 먼저 봅니다. 니 급등하기만 급등해. 이 급등하면 제가 풀배팅으로 지를 수 있기 때문에 노리고 있는 상황이고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 회사가 만약에 미국에서 5G 관련한 공사를 한다면 모 회사에서 있는 부품을 좀 갖다 쓸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관으로 인해서 다산 네트워크스가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여기서 산 겁니다. 제가 사고 지금 여기서 사고 그 다음에 이익 실현하고 그다음 다시 시간에서 잡은 겁니다. 근데 아침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5분봉으로 볼게요. 아침에 제가 시간에 참 여기죠. 시간에 어제 하락했으니까 여기서 200만원 잡았는데 아침에 이게 쭉 눌러가지고 이게 3점 몇 프로든가 한 4% 가까이 든가 확 빠져버렸습니다. 외국인이 그냥 패대기를 쳐가지고 많이 줄였네요. 이거야. 기관이 오히려 사버렸네요. 이게 아니었는데 외국인이 한 7, 8만 주 정도 계속 매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여기서 계속 매도하니까 못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내려가고 올릴라 그러면 누르고 올릴라 그러면 누르고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건 진짜 제가 200만원 잡았던 이유가 내려오면 100만원 더 잡기 위해서 해놨는데 200만원 잡아놨는데 이 하락에 있으니까 손실이 지금 한 10만원 넘게 났거든요. 10만원 정도 났는데 어차피 잡을 거 잡자 이러고 여기서 100만원 더 잡은 겁니다. 이걸 300만원 채워야 되니까. 그래서 이걸 제가 그 다산 네트워크스를 4,910원에 한 이쯤이었던 것 같아요. 오르락내리락 할 때. 막 골치도 아프고, 이거 뭐 어차피 월요일까지 이건 길게 보고 가져갈 거니까 잡자 그러고 여기다 100만원을 탁 칠른 겁니다. 칠렀는데 이게 쭉 땡겨 올려가지고 상승해 버렸어요. 3.48%나. 근데 이제 300만원 돼 있잖아요. 근데 이걸 그냥 나누면 또 불안한 게 이렇게 가다가 맞고 또 떨어져 버리면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100만원 추가 잡으니까 평단가가 이제 5,040원이 평단가였어요. 5,040원. 그래서 본전 오면 100만원 줄이자 해가지고 100만원을 줄인 겁니다. 이거 안 줄였으면 수익이 더 났겠죠. 근데 이런 원칙상으로 이게 맞거든요. 물타기 했을 때는 본전 오면 비중을 줄이라는 게 이게 제 경험상에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줄여가지고 결과적으로 200만원 가지고 있다가 여기서 100만원 잡아갖고 여기서 본전에서 100만원 줄였으니까 평단가가 일단 내려왔죠. 이 가격에서 이만큼 내려왔죠. 그리고 나서 이까지 올라가 버리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다산 네트워크스가 6%의 수익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11만 8천원에 플러스가 나버린 거죠. 이게 오늘 제 수익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다. 그래서 여기서 엄청나게 고통스러웠습니다. 한 12만원 정도 마이너스 나가 있었는데 못 올라가길래 정말 화도 막 나고 그랬는데 다행히 잡고 나서 올라가서 평단가 낮추고 이제 수익이 나 있는 상태고 이 종목을 시간에도 아직 밀리는데요. 근데 왜 추가로 더 안 잡고 지금 있냐면 약간 불안해서 그래요. 왜냐면은 투자 유지증 걸렸는데요. 어느 날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뉴스 찾아보니까 7월 3일 날이 끝나는 날입니다. 월요일이거든요. 월요일 끝나는 날인데 오늘 이게 지금 너무 많이 올라와가지고 제가 보기에 이날 걸려지 싶은데 뭐 금액으로 봤을 때 걸리진 않을 것 같은데 이거 만약에 경고 먹어버리면 안 되니까요. 경고 안 먹는다고 치면 월요일까지 가면 월요일 날 만약에 급등하면 또 경고 먹거든요. 그러니까 월요일 날 세력이 잘 컨트롤해가 못 올라가게 쭉 올라가면 매도 쳐갖고라도 꺼내 내릴 겁니다. 내려갖고 요 정도 선에만 딱 끝내준다면 지금 제가 봤을 때 한 요 정도는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경고 안 나오는 거 보니까
나온다 치고 어쨌거나 이 선 정도 오늘 경고가 안 나온다면 이 선 정도 밑에서만 월요일 종가 때 밑에서만 끝난다면 투자의 위지정이 풀리죠. 그러면 이제 급등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월요일 종가에 경고 안 먹으면 이제 해제되니까 그때 100만 원을 더 잡든지 200만 원 더 잡든지 해갖고 추가로 더 잡아갖고 이 종목은 승부 종목으로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은 무리할 수 없죠. 왜냐면 월요일까지 봐야 되니까 급등해버리면 단위가 지점 걸리니까.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지금 지켜보고 있다. 200만 원 현재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간이 너무 된 관계로 나머지는 그냥 짧게 하겠습니다. 자, 성광됐는데요. 200만 원 잡았습니다. 이 잡은 이유는 대부분 뉴스에서 보면 조선 관련주들이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조선 업황이 좋아졌다. 지금 조선 관련주들 보시면 많이 올라가죠. 강한데 근데 뉴스에 나오는 만큼 되게 안 강해 보이죠. 근데 왜 굳이 제가 성광밴드를 보느냐 하면 이 종목은 제가 여기서 한번 밀릴 때 한번 당했던 종목입니다. 뉴스에 실적도 좋고 전문가가 나가고 엄청나게 좋다 이랬는데 눌러갖고 여기까지 빠져버리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방향 돌리는데 이거 올라갈 때 이때 그거 있었어요. 오만인가 어디에 무슨 석유 플랜트 무슨 공사하는 이거 있었고, 그 다음 최근에 사우디에 거기에 그것도 석유 플랜트 공사입니다. 그럼 이제 제가 이 종목을 주목하는 이유는 배 만드는 거하고는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얘는 밴드입니다. 송유관 같은 거 할 때 거기에 띠로 이렇게 둘러가 연결해야 되잖아요. 피팅 업체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얘하고 태광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야, 진짜 주식 오래 하다 보니까 제가 피팅 계속 이러는데 맞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틀렸으면 댓글 주세요. 그래서 태광하고 성광밴드가 피팅 업체인데 이걸 주목하는 이유는 배는 한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배는 배 하나 만드는데 엄청나게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배 관련주 중에 보면 동성화인텍 이런 종목 보시면 배를 수주해도 LNG 본행제 이거 못 올라간다는 얘기죠. 별로. 밴드 이거 배 하나 만드는데 거기다가 피팅 그거 갖고 둘러봐야 몇 개 안 들어갈 겁니다. 근데 만약에 사우디에 어마어마한 금액에 플랜트 공사를 한다 그러면 거기 그거 지으면서 엄청나게 막 들어가겠죠. 오만이가 거기도 있었던 것 같고 이걸로 인해 가지고 그걸 보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게 만약 들어간다면 어마어마한 실적이 지금 엄청나게 좋은데다가 앞으로 전망이 좋아진다 그러면 이제 급등한다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오늘 어저께도 더 갔다가 손절하고 몇 번 했는데 오늘 드디어 양봉으로 돌렸습니다. 방향을. 이렇게 돌려놨으면 외국인하고 기관이 사가지고 돌려놨는데 이렇게 돌려놨는데 힘들게 끌어올려놨는데 특별한 악재도 없는데 팔자 그래갖고 쭉 빠지진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돌려놨으니까 이제는 안 내려가지 않겠느냐. 정거점 위치가 있으니까 그럼 이제는 위로 한번 보자. 이런 의미로 이제 위로 가면 이제 앞에 있는 정고점 위에까지 한번 노려봐야 되겠죠. 땡겨 올리면 또 단타들이 따라 들어오니까.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요거는 좀 비중을 많이 잡았습니다. 200만 원을 잡았습니다. 그건 잡았고요. 그 다음 성광밴드만 잡으면 좀 섭섭해할 것 같아서 태광 요거는 좀 약한데 매물이 많아가지고 요거 100만 원치 잡았습니다. 요건 그냥 덤으로 성광밴드 급등할 때 따라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잡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상과 다타네트워크 성광밴드 생각했고요. 그 다음 오늘 아침에 제가 주력했던 게 현대 에버다임입니다. 이건 아침에 바로 잡았어요. 원래 9시 40분 이후에 매수하기로 했는데 얘는 오늘 좀 급해 보여가지고 조금 빨리 잡았습니다. 현대 에버다임 얼마 잡았냐면은 8,400원에 잡았어요. 8,400원이니까 여기서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5분목으로 봤을 때 자, 아침에 왔다 갔다 하다가 들어올리죠. 올리는데 8,400원 잡았는데 왜 잡았느냐 하면 자, 우크라이나 재건에서 우리가 지금 주목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렇게 진짜 전문가 같다.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하는 게 뭐냐면 거기 무슨 MOU 체결하거나 MOU 체결하면 삼부 토건하고 SY MOU 체결이죠. 그 다음 다산 네트워크스 어쩌고 저쩌고 그 다음 이거 말고도 많습니다. 국보라든가 그 다음에 자주 있습니다. 이거 지금 연결되는 회사들이 있는데 이런 건 전부 삐리리 하고요. 실제로 만약 재건하러 들어간다면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느냐 했을 때 장비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다른 거 다 들치우고. 왜냐면 뭔가를 땅을 파든지 뭐라든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장비가 들어갈 것 같다 했는데 이때 뉴스가 한번 나왔었습니다. 현대건설기계 이거 일봉 보시면 이날요 쫙 올라갔다 밀린 날. 이날이었던가? 이날이었는 것 같습니다. 이때 뭐냐면 우크라이나 차관이 현대건설기계 이 회사를 방문해가지고 장비를 많이 좀 지원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이야기했는데 이게 이제 현대건설기계가 너무 비싸가지고
제가 들어가긴 좀 벅차요. 이게 8만 원짜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못 들어가고 현대건설기계가 장비를 투입하면 다른 장비 관련주도 따라가지 않겠냐 이렇게 연결을 지은 겁니다. 물론 이제 현대인프라코어도 있는데 이런 종목들은 좀 무겁고 그래서 생각한 게 뭐냐면 현대에버다임도 이 그저 그 건설 쪽에 그 장비들입니다. 여러 가지 예전에 원조 그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입니다. 공사하면 제일 먼저 들어가는 게 데모는 저거죠. 굴착기 같은 거 할 때 앞에 끼우는 그거 이름 뭐더라 뭐 있는데 그거 이제 엄청나게 많이 쓸 거다 했는데 얘는 좀 그 신용이 너무 많아서 꽝이고 실제로 뭐 소방차라든가 기타 등등 그 뭐죠 그 덤프 트럭 같은 이런 쪽이 이제 연 것 같은데 그래서 현대 건설기계를 살기 좀 부담스러우니까 현대 에버다임을 잡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침에 현대 건설기계하고 현대 에버다임이 쭉 올라가는 그림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샥 밀고 올라가는. 그래서 이거 올라가면 따로 올라가겠지 싶어서 현대 에버다임을 너무 디테일하게 이야기하네. 오늘 금요일이니까 6월의 마지막 날이니까 계속 할게요. 그래서 여기서 잡은 겁니다. 8,400원에 잡고 나서 위로 올라갔는데 일단은 현재 그 추가로 잡았다 팔았다 몇 번 했어요. 그래서 300만 원까지 가려 그러다가 좀 부담스러워 갖고 일단 현재 200만 원만 현재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재건 관련 뉴스 뜨면 기존에 있던 건 좀 식상하죠. 삼부토건 이건 뭐 다 아는 거고 SY도 다 아는 거고 쉽게 못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다들 지금 뭐 웬만한 사람들은 재건 그러면 전부 다 여기 매달리기 때문에 단타들이 너무 들어와 있어가지고 무겁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보시면 어디 갔죠? 신용이 지금 한 8%대로 가지고 급상승해 버렸어요. 신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힘들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거보다는 사람들 별로 관심 안 가지고 있는 이런 쪽으로 한번 노려보자 해서 이제 이거 잡은 거고요. 그 다음에 도화엔지니어링 잡았습니다. 요거는 100만 원만 잡았는데요. 요건 이제 왜 잡았냐면 현대에버다임이 만약 급등하게 되면 2차적으로 올라가는 게 엔지니어링 업체가 올라가는데요. 오늘 보시면 한미글로벌이 약간 올라가는 그림이 나왔고 개인적으로 우크라이나 재건 쪽에 가장 가까운 엔지니어링 업체는 도화엔지니어링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종목이 있죠. 상속세 부분이 끝나고 나서 그 기관이 끌어올리려고 하면 시도했었는데요. 재건 관련주 밀리면서 따로 밀려버렸어요. 그래서 아마 기관이 여기서 이때 샀거든요. 자기들은 머리 굴렸을 겁니다. 상속 끝났으니까 이제 올라가겠지 싶어서 여기서 확 샀는데 재건주 밀려버리니까 못 올라가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기관들은 또 아니다 싶으면 잽싸게 팝니다. 워낙 눈치가 빨라갖고. 그래서 이제 다시 팔았죠. 팔았고 쭉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제가 본 거는 이제 팔만큼 팔았고 현대에버다임 같은 종목이 오르면 그 다음에 2차적으로 움직이는 종목이 도화엔지니어링입니다. 그래서 현대에버다임을 200만원 사고 얘 급등하면 이 실현하면서 도화엔지니어링 급등하는 요것도 챙기자 뭐 이런 의미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렇게 해서 오늘 디테일하게 생각에 설명드렸는데요. 6개 종목 가지고 있고요. 원래 이렇게 초반에 방송했었어요. 제가 매매했던 거 가지고 뭐 때문에 얼마에 샀고 얼마에 팔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거 하려니까 시간이 너무 걸려갖고 오늘 지금 보시면 거의 한 47분 한 50분 가까이 되어버리죠. 시간이 너무 길어갖고 이렇게 못했고요. 오늘은 뭐 마지막 날이라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승부 걸을 볼만한 종목들 잡았고요. 그리고 지금 1,000만원 정도 매수했고 현금이 좀 남아있죠. 580만원 있는데 시간에 걸려서 조금 내려오는 종목이 있으면 아까 SY 같은 이런 종목 하락하면 잡으면 바로 수익이니까요. 그래서 일단 좀 추가로 조금 더 담아보는 방향으로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대충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봤던 시장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요. 제가 방송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이제 앞으로 이 전업하는 것도 거의 지금 얼마 없기 때문에 그동안 제 방송 보면서 좀 보완해야 될 부분이라든가 의견 있으시면 댓글에 붙여주시면 참고를 해서 7월 한 달 동안 들쑥날쑥 하겠지만 할 때 참고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